뿅뿅뿅.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하고요. 우리 친구도 1년 동안 마지막 시험이었죠. 이제 2학기 기말고사까지 보시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저와 같이 뭐를 해야 돼요? 기출 분석을 해보는 이제 기적의 시간을 가져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이제 같이 나눠볼 학교는 예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험지를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근데 솔직히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시험도 끝났고 이제 1학년이 마무리됐다라는 생각에 곧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고 연말이고 또 새해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놀고 싶은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중요한 시점이 겨울방학이란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노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12월 달까지만 놀고 지금 우리 친구는 이제 3학년이야. 왜?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예비 고3이라고 쓰지 않나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는 조금 3학년이라고 하는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타이틀 좀 달았고 요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분석을 해볼 거고 주요 문항을 풀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겨울방학 잘 보내자라는 다짐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험은 유리식에서부터 경우수까지 시험 범위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문항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 배점은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좀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뭐 시험 끝나고서 많은 친구들이 얘기한 게 좀 평이했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풀 수 있는 문제는 진짜 딱 풀 수 있게끔 냈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요 문제들에서는 좀 퀄리티가 좀 있었고, 실제 중간적 고난도 문제에서는 풀다 못 풀다 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기보다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면 못 풀고 그냥 찍어서 맞추는 게 승자, 그런 느낌은 좀 문제들이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평이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라고, 중상 정도? 그래서 중상 좀 애매하게 그런 느낌으로 좀 평을 내보고 싶고요. 그래서 1학기에서는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웠었지만 2학기에서는 좀 맞춰주려고 배려한 느낌이 좀 있었던 시험지라고 평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같이 주요 문항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어떤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뿅뿅뿅뿅 뿅뿅뿅뿅뿅. 자, 그러면은 이제 칠판도 바꿔보았으니까 이제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문제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 이제 말을 좀 이해하는데 어려워해서 이제 좀 정답률이 좀 높지 않았던 그 문항이고, 사실 나도 봤을 때 뭔 소리야 좀 싶었는데 이게 포인트를 보게 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어느 전시 기획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7개를 할 건데 중요한 건 7개 중에서 3개는 똑같아. 동일한 놈이 만든 거라니까 얘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A라는 작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4개는 다 다른 작가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좀 표현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개를 표현해놓고 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작품 3개 이거지 이게가 2개 또 이웃하지 않으라 얘기니, 그 뜻은 뭡니까? 이웃해도 되는 놈들을 깔아 놓고요. 그 다음 이 사이에다가 낑겨 들어가라 이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우수를 따져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 문항은 이제 우리 친구한테 조금 계산을 좀 우리 친구한테 맡겨보고, 그래서 문제를 좀 이해하는데 사실 살짝 애매했었던 문항이었고, 자, 그 다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한 건데, 그때 교과서에는 이제 요 라인 하나가 없죠. 이 라인 하나가 없었던 걸 잘 변형을 한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게 좀 승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면은, 일단 우리 친구의 대다수가 1 이상이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1 이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1 이상이 될까를 열심히 찾는데, 아니지.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 이제 2학년 되고 확통도 한단 말이야. 그 확통에서도 이제 경우서 좀 결이 같은데, 전체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차라리 1 이상을 전체를 찾기가 불편하다면 차라리 1이 안 되는 걸 제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지. 그러니 전체 상황을 좀 따져볼 건데, 그럼 점이 9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은 전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아니지. 왜? 여기서 일직선상 위에서 점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또 제껴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그 일직선을 그냥 제끼다 보면은 우리 지금 놓칠 수도 있으니 기준을 두었죠. 어떻게? 가로, 세로, 대각선. 그 대각선도 기울기가 일자리인지 이자리인지 좀 신경 쓰면서 가라고 했었으니, 가로가 하나, 둘, 세 개, 세로가 하나, 둘, 세 개, 대각선이 2개 해서 총 8개의 상황을 빼야지만 만들 수 있는 전체 삼각형이 되겠다 이거야. 자, 그 상황에서 넓이가 1 이상이 아닌 것들, 1이 안 되는 놈들,
그림을 좀 따져보니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겨먹어야 된다 이거야.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좀 보겠다 이거지. 오케이? 콜.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잘 캐치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 눈치를 좀 채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뭐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지.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저렇게 해서 하나, 요렇게 해서 두 개, 요렇게 해서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개. 즉, 정사각형 하나당 4개가 발생이 되는 거니 그 정사각형이 총 몇 개 있어? 16개를 제껴야 되겠다 이거야. 오케이? 저기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은 4개고 그 정사각형 하나당 만들 수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4개니까 총 16개를 뺀다 이거지. 오케이? 맞나? 자, 그리고 나서 말이 안 되는 것도 좀 걸러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또 뭐냐면은 아니 높이가 똑같으면 넓이가 다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이렇게 생겨먹어야지만 넓이가 또 1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나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니 요게 또 몇 개인지 따져보게 되면은 요 변 하나당 하나, 그리고 이 변 하나당 여기 또 하나. 그러니까 선분 하나당 몇 개? 2개. 여기는 위아래 총 몇 개? 4개. 여기 몇 개? 2개.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개? 여기도 2개. 여기도 몇 개? 여기도 4개. 여기도 몇 개? 2개가 되는 거니까 총 16개를 더 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이제 1번인가 2번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선생님 차라리 그러면 요 선분 하나다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 3개, 여기 6개, 여기 3개. 같은 흐름으로 여기 3개, 여기 6개, 여기 3개 하게 되면은 개수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빼는 게. 32개가 안 나오죠? 오케이? 12가 2개. 일단 개수가 안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중복이 발생되는데 자, 저 3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선분을 토대로 점 3개를 픽스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리고 여기 세로선에서도 3개를 쓰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6개, 12개, 6개였죠? 미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3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인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선 3개라는 얘기는 여기인데 중복이 발생되네요. 중복. 그래서 이 중복을 좀 걸러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애초에부터 뭐 했다? 삼각형의 모양으로서 해결을 한번 해보았다. 직각 이등변과 그게 아닌 놈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결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항이 이제 올림포스 문항을 변형을 한 건데 이제 경우수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조금 어려움을 제대로 표현한 문항이지. 뭐냐면 멘트 하나 추가되고 살짝 바꾸면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멘트만 비슷한 것 뿐이지 전혀 다른 풀이로 좀 접근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할 거냐면은 각 학생은 5 열람실 중에서 2것을 배정받고 그리고 열람실은 배정된 학생은 2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뭐 거의 같은 상황이지 뭐. 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열람실의 티켓으로 좀 표현할 거예요. C, D, E, E 이렇게 티켓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자, A, B, C, D, E 저 밑에다가 티켓을 뿌릴 거야. 티켓을 뿌릴 건데 이 상황을 만족시키면서 요거를 자 A와 두 학생은 열람실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두 곳이 필요하니까 종류가 5종류란 말이지. 5종류 중에서 2개를 이렇게 틱 뽑고 예를 들면은 A와 B를 뽑았다고 치자. A, B, B, A 다르니까 자리 바꿔줄 수 있으니 숫자를 썼으면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겹치지 않고요. 자, 근데 아직 얘네들 공간 2개가 더 남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예를 들면 C와 D를 뽑았다고 치고 C, D, D, C 다르니까 자리 바꾸는 거 2패까지가 있지 않겠냐 이거지. 숫자를 썼으면 가정을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 눈에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인데 이 2개가 남아있고 얘들 배열할 건데 거슬리는 게 뭐야? 2가 거슬린단 말이지. 2. 자, 그러면 이 2를 뿌려야 되겠지. 먼저 거슬리는 것부터 먼저 최우선 배열이니까
이가 갈 수 있는 놈들은 몇 명? 3명 중에서 2명을 초이스 해가지고 이가 이렇게 갔다라고 치자 이거야. 맞나? 그럼 지금 내 눈에 몇 개 보입니까? A, B, C, D가 보이지 않나요? 오케이? 그럼 A, B, C, D 중에서 이제 누구? E가 제일 거슬리지 않아. 얘만 티켓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자, 그러면 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A와 E한테 이렇게 뿌렸다가 가정을 하고 나머지 D는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2하면 게임이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멘트 하나 좀 추가했다라고 해서 상황이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렸었다 이거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14번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서술은 4번. 이제 요 문항이 이제 사실 이제 요 문항을 뒤에서 우리가 NG에서도 어떤 문제였는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조금 진짜 안타까운 건 내가 이거를 오직 이게 지금 답이 좀 잘못 나왔었죠. 답이 잘못 나온 상황에 대해서 그걸 내가 예견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올 수 있다. 그때 처리하기 좀 어렵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 집에 보내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못 해준 게 너무 진짜 아쉬운데 어쨌든 이 문제 좀 이렇게 풀어보고자 하는데 자, 이 멘트는 뭐냐면은 양옆은 항상 간격이 5가 돼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지. 오케이? 양옆은 항상 5가 되는데 그게 꼭 한 놈만 그려야 된다 이거야. 자, 1, 2, 3, 4, 5, 6, 7이 1, 2, 3, 4, 5, 6, 7 할 때 화살을 쏠 건데 근데 우리 이렇게 바꾸자 이거야. 자, 우리 여태까지 화살을 쏘는 거에 집중을 해놨는데 차라리 그냥 화살을 쏴 놓고 나서 밑에다가 숫자를 배열하자 이거지. 오케이? 포인트가 바뀐 건 알겠죠? 화살을 쏠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화살을 쏴놓고 나서 밑에 누가 갈 거야를 좀 고민하자 이거지. 여기까지 언더스탠? 자, 그럼 밑에다 1, 2, 3, 4, 5, 6, 7 배열을 좀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5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6에서 1을 빼거나 7에서 2를 빼거나 이건데 중요한 건 얘가 여기서 있다면 너는 없어야 되고 네가 없으면 네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양옆에 있는 게 6일, 7이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건데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이거 해놓고 나서 이거 아닌 상황 해도 이거 아니고 이거 해놓은 상황 해도 어차피 상황은 같지 않을까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 잘 산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조금 편하겠지. 인정?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 양옆에 네가 6이고 1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지. 얘가 6이면 너는 무조건 1이다 이거지. 네가 6이면 너는 무조건 1이다 이거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여기서 1, 2, 3, 4, 5, 6, 7을 배열할 건데 1, 6, 2 이렇게 순서상으로 이웃해야 된다 이거지.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총 몇 가지 경우 자, 1, 6이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지. 여기 못 가죠, 1이. 그래서 6가지에다가 나머지 5개 자리 바꾸는 거니까 5패까지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왜? 이렇다 보면은 여기서 2, 7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2, 7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제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2, 7이 갈 수 있는 게 2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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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총 점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갈 수가 있고요. 그럼 2, 7 이렇게 갔다라고 가정해놓고 나서 나머지 4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결국에서는 뭐야? 6 곱하기 5팩에서 5팩을 제끼게 되면은 5 곱하기 5팩이 되는데 근데 이 상황이 몇 개? 2가지였으니까 10 곱하기 120 하는 거니까 답은 1200이라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 좀 지었고 답이 조금 잘못 나왔었지. 답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해설을 좀 같이 한번 해보았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같이 총평 내려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저쪽 7번을 가볼까? 가보자! 뿅뿅뿅뿅!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왔고요. 그래서 주요 문항들을 살펴봤고, 우리는 이제 어떤 문항들을 어떻게 좀 공부를 했었냐면은, 이제, 요렇게 무리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포함해가지고 그래프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함수 자체의 절대값을 토대로 해석하는 방식과 그리고 부분적인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블랍을 해석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더라고.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서술형 4번 문제가 거의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그런지 조금 싱크가 거의 맞고 그리고 내가 조금 진짜 안 쉬운 건 뭐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지. 요 문제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숫자를 이렇게 6, 7로 좀 올렸었거든. 올리면서 이제 오직하노서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케이스가 더 있다! 라고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너네들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요거 다음 시간에 하자라고 내가 말만 해놓고 못해서 진짜 막 이거 보는 날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그때 좀 해줄걸. 그래서 뭐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좀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4번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았었고, 서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교점에 관련되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그 경우수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도 올림포스의 문에 잘 변형해서 굉장히 어렵게 내가지고 찍어서 맞추는 게 승차 같은 문제와, 그리고 점 찍어가지고 삼각형 개수 세는 것도 교과서를 좀 변형해가지고 잘 냈었던, 그렇게 해서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 문제가 조금 저는 좀 중상 정도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가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이제 1학년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2학년, 3학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얘들아, 이 겨울방학 진짜 중요합니다. 노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조금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놀고 나서 공부하기보다는 좀 최소한의 공부를 해보고 그것을 지키고 나서 노는 습관을 조금 가져가는 게 아마 우리 친구들 고3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계획 잡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뭐 과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짜지 말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현실 가능한, 이거는 내가 꼭 해야지. 하루에 1시간 정도인데 2시간은 어떻게든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고 나서 놀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조금씩 차츰차츰 늘려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2학년부터 연습을 해서 고3을 맞이한다면, 아무래도 실제로 고3 됐을 때,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우리 친구들이 고3이 됐을 때는 조금 더 평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멘트는 거의 정해져 있죠. 우리 친구들의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친구들 세운 계획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하여서 옆에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베이스캠프 수학 강사가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생각 좀 민망했네? 그러면은 안녕! 뿅!